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된 트럼프, 백악관을 다시 입성하게 됐는데 동시에 관심은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로 향합니다. 네, BBC는요, 멜라니아의 행보를 두고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수수께끼의 영부인이라고요. 네, 트럼프 1기 집권 때도 대중 앞에 잘 나서질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 은둔형 영부인이다, 탑에 갇힌 라푼젤이다, 이런저런 빗대는 표현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녀가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앞두고 또다시 백악관 입성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녀의 두 번째 영부인으로서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요, 수수께끼의 영부인 멜라니아가 은둔의 길을 고집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소장님. 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 두 번째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일종의 파트타임 영부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예, 뭐 영부인이라는 자리가 당선자도 아니고 어떤 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게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파트타임으로 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에 상당히 좀 부럽긴 합니다. 자기가 원할 때만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어찌됐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1기 때도 바로 백악관에 입성하지 않고 6개월 정도 있다가 입성을 했고 이번에도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3일 날 그 이제 당선인 부인으로서 질 바이든 영부인과 이제 만남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불참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 1기 때 상황을 보게 된다면 2기 때도 원할 때만 나서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기 때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취임 후 6개월 뒤에야 백악관을 입성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이렇게 백악관 입성을 좀 꺼리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기 아이인 이제 베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긴 했었습니다. 이제 뉴욕대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트럼프 빌딩에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긴 했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플로리다에 이제 4년째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로리다 쪽에서 아무래도 친분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현재 지금 멜라니아 여사 측에서 지금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된다면 주요 행사는 참석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우선순위를 좀 두겠다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퍼스트 레이디와는 조금 차별성을 두되 할 일은 하겠다. 하지만 무조건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 베런이 이번에 뉴욕대에 입학해서 재학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아들 베런의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이제 상관 베런의 이제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상관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핑계를 좀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부인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자녀들하고의 차이도 좀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방카 이제 첫 번째 딸하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고 있고 이방카 딸이 이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에 일을 주고 자기는 필요할 때만 나서는 그런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게 아니겠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멜라니아 이런 행보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별명들이 계속 붙었습니다. 은둔형 퍼스트 레이디, 탑에 갇힌 라푼젤, 이런 별명까지 붙었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이라는 자리는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주가 50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회단체, 모금활동,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이제 4년 동안 빡빡하게 돌아야 되는 이 행사 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멜라니아가 지난번에 1기 때 그 5개월 동안 거의 집거 생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 행사들을 모두 다 뭐랄까 스킵했어요.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중들이 보기에 영부인이 나와서 이런저런 행사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금 어디에 있지? 뭐 이런 의문 같은 게 많이 일단 돌았었고요. 그래서 은둔형 영부인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뉴욕에서 지냈는데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지냈는데 그 타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층에 살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디즈니 공주 그 라푼젤이 있습니다.
그 공주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탑에서 살면서 왕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것처럼 이 멜라니아가 이 트럼프 타워에 갇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기 있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 또 라푼젤이라는 별명이 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셜 미디어에서는 프리 멜라니아, 멜라니아에게 자유를 달라 뭐 이런 그래요? 해시태그까지 나오면서 뭐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탑이 백악관이 아니라 트럼프 타워를 네. 의미했던 거군요. 관련해서 소장님 퀴즈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예. 자,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퀴즈를 맞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퀴즈 드립니다. 플로리다 팜비치에선 멜라니아의 땡땡땡땡이 돌았다. 땡땡땡땡이 돌았다. 네. 플로리다 팜비치는 휴가를 자주 가는 곳이니까 뭐 선글라스 아니면 선글라스가 돌았다. 선글라스, 예, 그것도 오, 되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과자를 가지고 누가 예. 어떤 배지가 많이 팔리느냐 그랬잖아요.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아닌가?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요. 바로 실종 전단입니다. 실종 전단이요. 네. 예. 이 트럼프 아내가 사라졌다. 꼭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예. 이게 이제 지난해 말 정도면은 아직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의 트럼프가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질 즈음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 멜라니아의 행방이 전혀 뭐 알려진 데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성을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전단지가 돌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약간의 이제 과장을 섞어서 만든 전단지지만 그만큼 두문불출하고 있다. 사실 자주 이렇게 그 백악관을 제외하고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마러라고 하고 있는 그 지역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는 과거에 그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주로 많이 주변 이 사람들한테도 얼굴을 비쳤다 그래요. 미용실에도 가고. 네. 그랬는데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부터는 도대체 보이질 않는다. 네. 그러니까 동네에서 주로 거기 많이 머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돌았다고 하는 거죠. 워낙 은둔형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갖가지 뭐 상상들이 난무한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런데 저렇게 은둔형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트럼프와의 불화 때문 아니냐 이런 설도 있었어요. 네, 사실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예. 사실 우리가 알듯이 뭐 결혼 생활이라는 게 날씨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날은 흐리고 어떤 날은 또 맑기도 하고 네.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분의 그 뭐 트럼프와 멜라니아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지금 뭐 자료화면에 준비되어 있겠지만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사이좋게 뽀뽀를 나누고 멜라니아의 표정이 이렇게 뭐 바뀐다던가 아니면은 뭐 둘이 이렇게 손잡고 걸어가다가 예. 멜라니아가 손을 이렇게 뿌리친다는 저 장면이죠. 지금 바로 이렇게 트럼프가 손을 내밀었는데 멜라니아가 약간 뿌리치는 네. 약간 그런 장면들이 좀 보였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멜라니아라는 분이 바깥에 있을 때는 약간 좀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이 조금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로 예. 저 손 뿌리쳤을 때 저 장면이 언제냐면은 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는 자리였는데 네. 사실은 총리 만나는 자리 앞에서 또 유대교가 있는 그 이스라엘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손잡고 그러면 조금 그래서 멜라니아가 일부러 좀 뿌리쳤다 이런 이야기가 일단 있더라고요. 해석도. 네. 사실 속마음은 뭐 멜라니아와 트럼프만 알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런 멜라니아의 은둔형 행보는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직전에 두 분의 퍼스트 예. 레이디하고 비교하면 워낙 두 분이 색깔이 좀 선명하신 분이고, 근데 저는 멜라니아 여사도 색깔이 나름대로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색깔의 결은 좀 다른데요. 일단 지금 바로 지금 현재 영부인이신 예. 질 바이든 이제 영부인 같은 경우 워킹맘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현직 교수시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강의를 자기는 지속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당선자 시절서부터 나는 백악관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고 아까 이영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부인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할 일도 많지만 나는 일을 놓지 않겠다. 강의 계속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네. 백악관 주요 행사에는 또 빠짐없이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참모들에 대해서 영부인으로서 챙길 거 다 챙기고 정말 슈퍼우먼으로서 일을 좀 다 하고 있는 현재 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미셸 오바마 예. 우리가 이제 전임에 있었던 분인데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여듯이 이제 구원투수 미셸 오바마라는 단어가 이제 붙는 거죠. 이번에 지금 현재 바이든 현 대통령이 예. 현재 지금 해리스 부통령한테 넘겨주기 전에 심지어 이제 미셸 오바마를 좀 다시 등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통령이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는 하나의 이제 차기 대권까지도 거론이 될 정도로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고요. 2020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올 때 러닝메이트로까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표도 좀 있고 입지도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은둔형의 이제 대명사였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른 두 분은 정치인의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본다라면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업가의 부인으로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해왔고 갑자기 이제 남편이 정치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어느 정도 선을 좀 긋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퍼스트 레이디들이 백악관을 입성하게 된다면은 뭐 어디에 거주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한번 짧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그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부인과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살게 되는데요. 백악관 그 내부를 잠깐 보시면 일단은 중앙 관저가 있고요. 저기에서 이제 대통령과 그 대통령 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 윙 서쪽에 있는 여기에는 이제 오발 오피스라고 하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데 웨스트 윙은 굉장히 유명하죠. 뭐 유명 해외 드라마도 있고요. 그래서 저기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의 직무를 봅니다. 그리고 또 이스트 윙이 있는데 원래 저게 이제 마지막에 지어진 건물인데 원래 저 밑에 대통령 피신 그 대피소가 있었대요. 벙커가. 그래서 그 위를 막기 위해서 이스트 윙을 지었는데 저기가 지금 이제 백악관 퍼스트 레이디의 이제 집무실이 돼서 그동안 뭐 방금 말씀이 나온 뭐 힐러리 클린턴, 미셸 오바마, 질 바이든이 저기에서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일을 사실상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백악관 저 이스트윙을 직접 가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큰 응접실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여사로서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저 때 취재를 직접 저 이스트윙을 갔었는데 굉장히 커요. 좀 전에 보인 저분이에요? 예, 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 정도 젊어 보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영부인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 자연인 대통령의 삶의 반려자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한 건 아니죠. 국민이 국정을 위한 선택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지위인가라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가 독일, 뭐 영국 많은 나라들의 정치 제도는 이제 미국하고 좀 다릅니다만은 대체적으로 퍼스트 레이디 그러니까는 그 왕의 어떤 반려자라든가 아니면 총리의 반려자라든가 이럴 때 그 법적으로 정확한 어떤 그 공식적인 지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떤 지원이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좀 유일하게 어떤 그 지위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법의 제3편의 105조에 보면은 대통령에 지원되는 어떤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대통령에 관련된 이런 의무,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배우자에게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지원을 요청을 한다면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딸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에게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예외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영부인들에 비해서 미국 퍼스트 레이디가 좀 더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더더욱 이렇게 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상당히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이 퍼스트 레이디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라니아가 이렇게 은둔형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멜라니아의 개인적 차원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개인적 차원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가 하나 뜰 텐데요. 이민자 출신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어떤 이야기죠? 네, 멜라니아가 이민자 출신인데요. 멜라니아가 1970년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공화국에 속해 있는 슬로베니아 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1970년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소련과 미국의 그 이념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냉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슬로베니아 공화국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서 굉장히 사회가 엄숙주의에 많이 빠졌고요. 그런 곳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까 멜라니아라는 사람이 보통 자기 얘기를 좀 많이 안 하고 네. 입이 굉장히 좀 무거운 사람이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가 또 알려진 게 많이 없습니다. 모델 일을 5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또 광고를 10대 때 또 찍게 되는데요. 그 뒤로 이제 뭐 파리나 뭐 밀라노 이런 데서 모델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96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98년에 뉴욕 패션 위크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7년간의 긴 연애 끝에 200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멜라니아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녀의 과거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말을 좀 많이 아끼는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고향인 유고슬라비아의 그 악센트가 굉장히 그래요? 예. 크기 때문에 자기가 좀 그 부분을 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악센트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때가 뭐 주기도문을 읽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저 당시에 미국 현지에서는 발음으로 꽤 논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게 이제 미국인들이 예. 하루에도 3번 이상씩 외우는 이게 주기도문인데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좀 발음이 특이하니까. 근데 사실 좀 멜라니아를 제가 좀 대변하자면 예. 사실 멜라니아가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프랑스어도 하고 이탈리아어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국적 언어를 하는 사람이 저 발음 때문에 저렇게 비난을 받는 게 저 당시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부인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가는 것 같은데. 예. 그 멜라니아 여사가요. 그러니까 원래 모국어는 슬로베니아어고 예. 제1 외국어가 독일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가 않은 게 영어가 이제 제2 외국어거든요.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프랑스어, 이탈리아 이런 언어처럼 아주 나중에 이제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영어에 이제 좀 서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멜라니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연설 공포 같은 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연설 공포인데, 이게 전임자였던 미셸 오바마 여사와 비교를 하면 좀 단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그건 이런 식으로 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서 두 분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출신 자체가 미국인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언어적인 이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기 때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다 보면 사람이 네.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다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파급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일단 취임 첫 해 연설 횟수를 보게 된다라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미셸 예. 오바마는 74회를 했는데 그래요? 멜라니아 네. 트럼프 같은 경우 8회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불과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대략적으로 하지 않았었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나름대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자신도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런 아젠다를 보통 이제 퍼스트 레이디들이 그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뭐 여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사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여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좀 적었을 수도 있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가의 부인이었었고 자신은 모델 일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면 굳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해야 될 경우에서 내가 굳이 이것을 안 해도 되면 안 하겠다라는 어떤 좀 네. 가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연설 공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해석까지도 나온 것이 아니겠나 저는 좀 이렇게 좀 두둔하고 싶어요. 예, 좀 그렇죠. 이렇게, 예. 어쨌든 횟수로만 보면은 연설을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귀결이 되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예.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멜라니아의 연설 공포는 땡땡땡땡에서 비롯됐다. 땡땡땡땡에서 비롯됐다. 네. 트라우마 아닐까요? 트라우마에서 발언 비롯됐다. 논란. 발언 논란, 대중 야유. 대중야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뭡니까 정답이? 네, 이번에는 정답을 못 맞추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정답은요. 바로 표절 논란. 표절 논란으로. 예. 표절 논란 이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이제 당선이 됐을 당시에, 그러니까는 2016년이죠. 예. 그때 이제 7월이었는데 2016년 7월이었는데 공화당 전당대회,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이제 지명하는 그 행사에서 첫날 마지막 연사로 등장을 했거든요. 멜라니아 여사가. 그런데 거기서 연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가 좀 옛날 2008년도에 있었던 영부인 연설하고 굉장히 중복된 것들이 많이 그래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 전에 저희가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네. 영상을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영상 보고 설명 계속 듣겠습니다. You work hard for what you want in life. That you work hard for what you want in life. That your word is your bond, that you do what you say you're going to do. That your word is your bond, and you do what you say and keep your promise. 보면은 미셸 오바마랑 좀 상당히 비슷한 연설인 것 같은데요. 절에서 네. 구설수가 있었던 건가요? 예,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문장, 단어, 배치 예.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부인을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논란이 되니까는 그 바로 다음 날 예. 그 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출연을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어느 무엇도 베끼지 않았다, 스스로 이제 그 작성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너무나도 그 우연치고는 너무나 비슷한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구설수에 그때 놀랐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세 번째 키워드는 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패션 구설수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이죠? 네, 멜라니아가 예. 기본적으로 이제 패션 모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이 어딜 가든 간에 좀 감각적이고 세련된 이런 패션들을 좀 선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멜라니아가 지금 나무를 이제 심기 예. 위해서 삽을 들고 지금 흙바닥 위에 서 있는데 지금 막 하이힐을 신고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은 하이힐을 저런 데서 신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힐을 신고 삽질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허리케인 피해 지역에 좀 방문을 했는데 저렇게 멋있는 국방색 잠바를 입고요. 네. 또 하이힐을 이렇게 또 신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우리가 허리케인 피해 지역 같은 데 갈 때는 좀 운동화를 신고 가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옷을 입는데,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저 꽃무늬 저 자켓 있죠? 네. 여기 6천만 원짜리.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예. 고가를 입는 거 아니냐라는 예.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또 다른 논란이 있었는데 어떤 그 재킷을 입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재킷을 참 예쁘네요, 저 옷이.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재킷이 있었는데 그 재킷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너는 어떻니라고 했는데 그 예. 옷이 알고 보니까 그 불법 이민자 아동들을 좀 만나러 가는 그런 그래요? 길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등에 쓰여져 있는 재킷을 내용이, 입고 예. 나가는 게 사실은 조금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멜라니아의 은둔 행보가 이런 논란들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멜라니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좀 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타고난 협상가 얘기가 있네요. 이거 무슨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두둔한 것 같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앞서 멜라니아가 저런 어떤 힐을 신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멜라니아 잘못이냐라고 보면 저는 보좌진의 잘못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퍼스트 레이디가 움직이고 네. 퍼스트 레이디가 공식 석상에 승게 된다라면 저게 혼자 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수많은 보좌진들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일기가 좀 먹었던 욕 중에 일부를 멜라니아가 네. 떠안은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이제 협상가 기질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예. 결국 멜라니아가 트럼프의 부인이 됐었던 것도 트럼프도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유행하는 트럼프 저서가 있습니다. 거래 기술이라는 거래 기술. 책이고요. 네. 예. 이 책이 지금 다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구입해서 딱 넣으면 예. 나는 거래를 좋아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혼도 일종의 거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와 주고받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그래요? 좀 말씀드릴 예.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이제 타고난 협상가 중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트럼프는 이제 혼전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연히 멜라니아 여사도 여기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혼전 계약서라는 것이 사업가 부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상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들 베런이 있는데 아들 베런과 그 전에 이제 이복 형제들과의 어떤 유산 상속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스캔들이 생기면서 당신이 잘못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럼 혼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그래서 그래요? 베런도 나의 아들도 기존에 있었던 당신의 자식들과 똑같은 자식이니 동일하게 취급을 해달라라고 해서 동등한 유산 상속 권리를 얻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결혼 관계도 계약이다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상대로 혼전 계약서로 어떻게 보면 협상의 기술을 잘 보여줬다 그렇죠. 이런 설명이신 건데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자기관리 끝판왕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이건 또 무슨 얘기죠? 네, 멜라니아가 모델로 활동하던 시절에 멜라니아의 그 동료들의 이야기에서 발췌된 것 같은데요. 멜라니아가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다거나 뭐 슈퍼스타급 뭐 그런 모델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멜라니아는 그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했다라는 건데요. 보통 모델들은 모델 활동하면서 뭐 술도 자주 마시고 파티도 자주 가고 뭐 이러는데 멜라니아는 그런 데를 일절 안 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트럼프랑 이제 한창 데이트를 하고 사귀던 시절에 트럼프의 변호사가 그 어느 포토그래퍼 사진가를 찾아와서 멜라니아에 대한 거는 좀 나쁜 것들은 좀 기사로 쓸지 말아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는데 그 포토그래퍼가 아니 나쁜 얘기 할 게 없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자기 관리가 굉장히 좀 철저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멜라니아에 대한 마지막 키워드는 뭘지 마지막 키워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가 숨은 실세라는 키워드가 뜨네요. 숨은 실세, 이거 무슨 의미죠? 예, 나름대로 그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백악관 인선 관련해서 2016년에 부통령으로서 마이크 펜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고 2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트럼프한테 추천했고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2018년에 멜라니아 여사가 NSC 미라 리카르텔 보좌관을 바꾸는 데도 역할을 했었고 2019년에는 자신의 대변인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멜라니아 여사의 조언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고 많은 대화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좀 앞서 이영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 자기관리 철저한 부분들이 저렇게 사람을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충실하게 하는 게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협상가고 굉장히 자기관리를 잘하고 또 숨은 실세면은 상당히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은둔형 행보가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정치적인 부분하고는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정치적인 부분들은 자신을 좀 풀어놓기도 해야 되고 많이 듣기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멜라니아가요.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은둔형 행보를 보여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투수로 또 등판을 했다고 해요.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He's not Hitler, and all of his supporters, they're standing behind him because they want to see country successful, and we see what kind of support he has. A country of tomorrow that will shape our future and reset expectations for the generations. Let's seize this moment and create a country for tomorrow, the future that we deserve. And now, please welcome our next Commander-in-Chief, my husband, President Donald J. Trump. 그러니까 막판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구원투수로 등장을 딱 해서 힘을 실어준 건데 이런 어떻게 보면 멜라니아 좀 달라진 행보라고 할까요? 이런 판단력이 그래서 그런지 이번 2기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서전 여러 가지 얘기해서 지금 이제 멜라니아가 X라는 것 지금 트위터 거기 올린 거 보면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겼고 우리 그 보면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 안보를 위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헌신에 합류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썼다라는 거 보면 일기 때와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제클린 케네디 여사하고 베티 포드 여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션도 좀 신경 쓰지만 실질적으로 포드 여사가 했었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점쳐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몰랐던 이야기 은둔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리다 팜비치에선 멜라니아의 땡땡땡땡이 돌았다. 퀴즈를 내주셨던 평론가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실종 전단. 네, 실종 전단이 돌았다. 네, 이렇게 퀴즈를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또 100%로 완충됐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 더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